안녕하십니까, 이현우입니다. 지난 3월 13일 메이저리그가 시범 경기를 정면 중단하면서 2020 시즌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개막은 최소 2주 이상 연기가 됐습니다. 이후 미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여기에 더해 16일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가 앞으로 8주간 미국 내에서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각 팀의 로스터는 올 시즌 26명의 코칭 스태프 등 따라붙는 인원을 더하면 30명을 훌쩍 넘습니다. 따라서 두 팀이 경기를 치른다고 가정했을 때 50명은 가뿐하게 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5월 4일까지는 무관중으로도 메이저리그 경기를 치르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직 12월까지 포스트 시즌 기간을 연장하고 동구장에서 가을 야구를 치르는 것을 논의 중이긴 하지만 사실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죠. 따라서 메이저리그의 시즌 단축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메이저리그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류현진, 김광현을 비롯한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연봉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원칙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선수들의 연봉을 삭감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계약 조항 11항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로 리그가 중단된 기간에는 선수 연봉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항목이 있는데요. 메이저리그는 현재 15일과 매월 말일에 2주치씩 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메이저리그가 개막하기 전까지는 이 돈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는 186일 동안 팀별로 162경기씩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리그가 절반인 93일 81경기로 줄어들 경우에는 연봉 2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류현진은 올해 1천만 달러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메이저리그의 선수노조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경기가 열리지 않아서 구단도 수익이 없는데 선수 연봉을 전부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연봉이 경기 수가 줄어든 만큼 깎일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깎이긴 깎일 것이란 점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모든 선수가 공통적으로 입는 피해입니다. 더 심각한 피해를 입는 선수들은 따로 있죠.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마에다 켄타입니다. 왜냐하면 마에다는 연봉 보장액보다 인센티브가 훨씬 큰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마에다의 연평균 보장액수는 312만 5천 달러입니다. 여기에 개막전 로스터 포함 시 15만 달러까지는 거의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선발 옵션 그리고 이닝 옵션에 걸린 돈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현재까지 마에다의 실제 연봉 지급액은 연평균 835만 달러로 보장 금액보다 5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트레이드 보너스를 더해 952만 5천 달러를 다저스에서 연봉으로 받았는데요. 시즌이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마에다가 받는 인센티브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극단적으로 경기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마에다는 선발 등판 15경기부터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연간 500만 달러에 가까웠던 인센티브가 아무리 노력해도 1025만 달러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게다가 다른 선수들처럼 보장 연봉 액수도 경기 비율에 따라 줄어든다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미네소타 지역 언론인 스타 트리뷴은 이번 사태에 최대 피해자로 마에다 켄타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마에다는 영원히 고통받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 개막 연기는 선수들의 보장 연봉과 인센티브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급여와 관련된 여러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서비스 타임이죠. 메이저리그는 25인 로스터를 기준으로 등록 일수 172일을 서비스 타임 1년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서비스 타임 3년을 채우면 처음으로 연봉 조정 자격을 얻게 되고요. 또 6년을 채우면 FA 자격을 드디어 얻습니다. 그런데 올해 메이저리그 경기 일수는 172일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기존대로 서비스 타임을 계산할 경우에는 FA까지 서비스 타임 1년이 남았던 선수들도 FA 시기가 1년 늦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선수노조와 함께 올해 인센티브와 서비스 타임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경기 축소 비율에 따라서 함께 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사실은 이것조차도 경기 수가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선수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마에다가 선수 중에서 최대 피해자라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메이저리그 선수를 대상으로 하고요. 사실 농담성으로 하는 말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이번 개막 연기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선수들은 따로 있죠.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최저 연봉이 6억 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연봉이 미국 기준 최저 생계 비용인 2천만 원도 넘지 않습니다. 이런 선수들은 수입이 끊기면 당장 먹고 사는데 타격이 올 수밖에 없죠. 한편 매일 일당을 받고 일하는 구장 직원들도 한동안 수익이 영원히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구장 내에 있는 식당 직원이나 주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에 더해 사실 한국에도 메이저리그 한 경기당 일당을 받고 일하는 방송계 종사자 분들도 여럿이 계십니다. 이들의 가족까지 더하면 메이저리그의 중단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사람 수는 훨씬 더 늘어나겠죠. 지난해 미국 경제지인 포브스는 메이저리그의 산업 구조를 약 13조 원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이는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선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야구계에 알게 모르게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물론 야구가 중단되면서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은 계층은 역시 선수도 구단도 해당 종사자도 아닌 겨우내 메이저리그 개막만 기다렸을 팬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사회 전체로 시선을 확대하면 야구가 중단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만큼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방송은 메이저리그 관련 방송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따로 얘기하지 못하지만요. 과연 야구가 없는 봄은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부디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종식되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